2016년 8월 최전방의 지옥 비소초에서 복무 중이던 박낙연 병장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예초 작업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다음 주에 사단장님이 소초를 순찰하신다고 하니 주변에 자라난 잡초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뽑아버려라. 부소초장의 말에 대답조차 귀찮았지만 눈앞에서 잔뜩 삐죽 솟아오른 풀들을 보니 또 한숨부터 터져 나왔다. 찌는 듯한 한여름의 열기가 워낙 심해 이곳에 땡볕에 있으면 저절로 익어버릴 정도라는 농담이 진짜로 이뤄질 판이었다. 군데군데서 들리는 고라니 울음소리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예초 작업을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들 뿐이었다. 소초에 비치된 예초기는 언젠가부터 고장 난 상태라 보급관이 수리를 하던 새거를 사서 온다고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덕분에 분대원들은 모두 낫을 들고 땡볕 아래서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다. 삐죽삐죽 자란 풀들을 낫으로 베어낼 때마다 풀잎이 바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퀴퀴한 풀 비린내가 피어올랐고 숨이 막힐 듯한 열기는 땀을 계속 흘리게 만들었다. 박 병장은 이미 가을에 전역할 예정이라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낫질하느라 애쓰는 후임들과 달리 마지못해 몇 번 휘두르는 신용만 하다가 그늘로 몸을 옮겨 땀을 훔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몇십 년 전에 폐쇄된 GP 이야기가 떠올랐다. 선임들이 예전부터 그곳에 땅굴이 발견됐다든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든지 하는 소문이 돈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는데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적당히 짱박힐 수 있을 거란 생각이 꽂혔던 것이다. 박 병장은 더위와 피로를 피해 잠시라도 바람이 통하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소초 뒤편 언덕을 살펴보면 그 폐쇄된 구 GP가 있다고 들었다. 40년도 전에 땅굴이 발견되어 폐쇄됐다는 말이 있긴 한데 사실 누가 직접 봤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높은 분들만 알고 있겠지. 작년에 전역한 분대장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대체 땅굴이든 뭐든 진짜 있었나 싶은 생각도 잠깐 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분명히 시원할 것이다. 라는 점이 마음을 끌었다. 설령 이상한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묘하고 무서운 이야기는 언젠가부터 부대원들 사이에서 늘 전해 내려오는 법이니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소초 바깥쪽 투입로에서 작업하던 후임들을 힐끗 본 뒤 박 병장은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서 몰래 계단을 올랐다. 언덕에 오르자 군데군데 풀이 무성하게 자란 지형이 보였고 그 사이로 콘크리트 벽면에 흐릿하게 새겨진 감시초소라는 글자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무도 찾지 않은 듯이 철문이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깨진 조각들이 발밑에서 우두둑 부서졌다.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깥의 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마치 동굴에 발을 디딘 것처럼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시원한 공기가 내부를 감돌고 있었다. 다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문제였다. 이곳은 전기가 끊겼을 테니 이제 라이터 불빛이나 기역자 랜턴 정도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 그래도 예전에 GP로 사용한 곳이면 생활관의 침상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박 병장은 그렇게 생각하며 한 손으로 라이터를 켰다. 불빛이 가물거려 얼마 못 갈 것 같았지만 일단은 주변을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됐다. 그의 신발 밑으로는 오래된 먼지와 낙엽 조각 같은 것들이 뿌옇게 날렸다. 몇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디딜 때마다 어두운 공간을 헤집는 그의 숨소리가 묘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잠시 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정확히 발소리인 것 같기도 했고 때로는 무언가가 문지르는 소리 같은 것이 미묘하게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발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이라 여겼지만 분명히 박 병장이 발을 멈추었는데도 그 소리가 따라 멈추지 않고 몇 번 더 울렸다. 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라. 그는 괜스레 없는 후임을 찾아봤지만 당연히 대답 같은 것은 없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 만큼 이곳은 정적이 짙었다. 경계심이 올라간 그는 누군가 몰래 숨어 있다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지만 애초에 이곳은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라 누가 들어올 리도 없어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숨소리가 가빠졌고 귀에는 들려서는 안 될 소리들이 더 도드라지게 들렸다. 라이터 불빛이 어둠에 적응할수록 벽에 적힌 글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름만 듣던 선임들의 낙서, 같은 방명록부터 그 뒤로 흐릿하게 번진 불길하고 수상쩍은 문구들이 섞여 있었다. 정확히 무엇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곳이 예전부터 평범한 GP가 아니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미세한 바람도 없을 텐데 해진 종이 조각들이 이리저리 기괴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마치 누군가 이 복도를 돌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복도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왼쪽으로 꺾인 길인지 오른쪽인지
아니면 직진인지도 분간이 힘들 만큼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걷는 중 어딘가에서 고기 타는 듯한 냄새가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역한 냄새가 진해질수록 박 병장은 작년에 전역한 선임이 했던 말이 불쑥 머릿속을 스쳤다. 야, 너 불고기 지피 이야기라고 들어봤냐? 글쎄 북한군이 말이다. 흐흐. 아, 씨 그런 게 어딨습니까? 방책선 세워진 지가 언젠데. 그때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치부했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괜히 오싹해졌다. 그렇게 공포심이 스물거리던 찰나 그의 발끝이 금속과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텅 하고 울리는 그 금속성 울림에 박 병장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바닥을 살펴보니 파란색 끈이 달린 열쇠가 눈에 들어왔다. 문제는 그 열쇠에 검게 마르지 않은 뭔가 끈적이는 검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라이터 불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리는 그것을 보고 있자니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등줄기를 타고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다. 뒤로 확 돌아봤지만 희미한 먼지 입자들만이 눈앞에서 일렁였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귀에는 들리지 말았어야 할 숨소리가 섞인 듯 어디선가 기괴하게 흐느끼는 듯한 기척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박 병장은 숨을 삼키며 주변을 또 한 번 둘러봤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려고 들어온 건 아닌데. 처음에는 잠시 더위를 피하려던 생각뿐이었지만 이미 사태는 수습 불가능한 공포로 바뀐 지 오래였다. 그는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으나 귀 옆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발소리마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곧 뒤에서 달려와 그의 목덜미를 움켜쥘 것 같은 공포감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결국 박 병장은 복도를 따라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뛰는 동안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에 크게 울렸고 그 뒤를 따라오는 듯한 쿵쿵 소리 역시 덩달아 커졌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분명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숨이 턱에 닿을 정도가 되어서야 들어왔던 녹슨 철문을 발견했다. 닫혀 있을 리 없는 철문을 보자 당황한 마음에 철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으로 부딪히자 얇은 금속판이 부딪히며 쾅 하는 소리가 칠흑 같은 공간을 울렸다. 그 충격에 제대로 서 있던 다리가 풀리면서 박 병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왼쪽 무릎에 묵직한 통증이 스쳤다. 정신없이 일어서려던 찰나 무엇인가 소나기 같은 것이 아래에서 전투화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필사적으로 발길질하며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듯 필사적으로 발을 뺀 뒤 다급한 손놀림으로 문과 문틀 사이 틈새를 겨우 비집어 나갔다. 허덕이는 숨을 내쉰 뒤 헐떡거리며 밖으로 내달렸다. 바깥에 나오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머리 위에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지는 듯한 햇볕이 다시 피부를 데우는 것이 느껴졌지만 적어도 그 섬뜩한 곳에서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옆으로 다가와 능글맞게 말을 거는 후임을 뒤로하고 그는 말없이 생활관으로 돌아가 침대 위에 쓰러지듯 걸터앉았다. 그날 저녁부터 며칠간 박 병장은 어둠 속에서 끝없이 쫓기는 악몽에 시달렸다. 한 번 잠에서 깨면 이마와 목덜미가 땀으로 흥건해 있었다. 며칠간 어둠에 쫓기는 악몽을 꾸는 사이 그는 애들에게 말을 꺼내볼까도 싶었지만 그도 그럴 게 투입로의 그 구 GP 출입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콘크리트로 막혀져 있었다. 애초부터 그랬다는 듯이 이끼들이 잔뜩 낀 채로 마치 그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겪었던 것이 착각이었던 건지 정말로 헷갈렸지만 아직도 아린 무릎과 그의 전투화에 남은 기묘한 흉터는 그날의 공포를 말없이 증언해주는 듯했다. 이후로 경계 근무를 나갈 때마다 박 병장은 초소 뒤 풀숲 어딘가에서 쇠를 긁는 것 같은 소리를 간헐적으로 들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그는 이 소초를 마지막으로 철수하면서 저녁이고 그곳이 막혀있는 걸 본 이상 누군가 들어갈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